어디 뭐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주장을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걸로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바꾸고 이런 게 일상화. 항상 요행수예요.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고 내가 빵 치고 난 다음에 이점을 얻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쓴 거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고가 어딘가에서 멈춘 걸까요? 아니면 바뀐 걸까요? 특히 이 일본이라든지 또 우리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이 심해요.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윤석열이가 그러는 건 좀 이해가 됐어요. 뿌리 깊은 친일파니까. 근데 이제는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옛날에 뭐 운동할 때 일본에서 뭐 자금을 받았나요? 왜 이래요?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독립군이 10,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벗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미국의 원자폭탄 2방 때문에 우리가 항복. 일본이 항복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가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목숨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깡패와 강도가 권총 강도가 나타나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다 엎드려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총 가지고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자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 당도 책임져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독립운동을 저렇게 폄하하고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 국적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제주 4.3을 폭동이라고 부르네요.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일제시대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란 말이 그 멘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선 후보로 세우는 이 당이 정상이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도 반대하고 내란도 동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갇혀서 아스팔트 우파와 함께하고 사전투표를 해놓고도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우리가 판을 엎어버리면 된다, 뒤집어버리면 된다라고 했던가요? 막 이런 망발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무섭지 않고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모욕합니까? 국가를 모욕하고. 들을수록 화가 나는 발언인데, 저 발언이 최근 발언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 멘탈을 관통하는 그런 사고체계 아니겠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그 역사 인식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면은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또 대한민국의 정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영식 앵커님 박근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와서 또 하는 유세장에서 하는 얘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죄 없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그러면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이런 걸 다 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저는 부정하는 분이었다라고 봤지만 우리 국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체계, 이 질서 모두를 그동안 부정해 왔던 게 아닌가. 역사만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놓은 헌법이나 이 체계나 법치 모든 이 질서 자체를 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 TV 토론회에서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요. 첫 번째였는지 두 번째였는지 좀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그 발언이 기억나요.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다가 원전이 너무 안전해서요.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려도 원전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 안전하다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로 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발언 보고 나서요. 야, 이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어디 뭐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주장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보고 따져봐도 하나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들여다볼 가치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분이 대통령 후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의 말이 맞다면 정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과 박근혜 사이에서 지금 입장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박근혜 명예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도 본인 대통령 되면 곧 사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질문 물어보니까 또 빙빙 돌려서 회피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찍으면 이재명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그 생각만 마음에 담고 있어도 그 끔찍했던 12월 3일의 기억 우리가 또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는 글쎄요. 그 정권에서 뭐 찾아갈 사람이 없기도 합니다. 원로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나 탄핵당한 두 대통령과 끊지 못하고 부패 사범이었던 뇌물죄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이 후보에게서 뭐 어떤 희망도 우리가 엿볼 수 없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삶 자체가 무슨 뭐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뭐 이승만, 박정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들을 분점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재기가 안 되니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창당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본인이 적어도 노동운동계의 중요한 대부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곁불도 쬐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끊임없이 이명박, 정광훈에게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남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운동권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독재랑 싸우다 보니까 운동력이 또 매우 위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관료적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권위주의적인 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문수가 뭐 예를 들면 소방관 119 저 통화 내용도 그렇고 하나 행태를 보게 되면 뭐 그 이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위계적인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꽤 많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역사관은요. 이게 대부분 역사관이 변한 게 2003년, 4년도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이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 누구랑 결합되느냐? MB계랑 결합되면서 권력을 나눠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권력을 자기의 정확한 어떤 권력 장악의 역사적인 사관으로 다 수용을 해서 이후에 그 내용들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권력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쭉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력 상실에 대한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계속 충성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의 찌끄러기들을 계속 분점해 왔는데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본인도 놀랬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쪽 당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막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아니 지난번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연설하는데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이 1번 하면서 같이 가서 춤춘 것은 그렇다 치고 손학규 전 대표 가가지고 막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한 사람 또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한두 번이지. 한번 보실래요? 누가 그랬는지? 아이고.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예, 죄송합니다. 예,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저렇게 간절히 다들 이재명 후보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건요. 감사하죠. 단일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후유증 아닌가요? 지금은 이재명이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발언들이 아니면은 그 평소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아닙니다. 이재명 다노스에 대항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뇌가 이재명이라는 단어에 살짝 절여져 있는 분들이 저 당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서 손학규 씨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는 일부 그런 투표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계속 이 뇌가 이재명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딱 찍고 나서 딱 찍고 제가 잘못 찍었는데요.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 투표지 교체가 안 될까요? 아니 진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어달라고 합니까? 이야 정말 아이고. 아니 안철수 의원님 왜 그러셨어요? 예, 제가 대장동 그 백현동 근처 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재명을 찍으라고 아닙니다. 이름이 뭐였죠? 번호가 뭐였죠? 손가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참 이런 형국이니 뭐 이제 투표 오늘 사전 투표하고 이제 본투표 끝나면 곧 우리가 맞을 새봄나라 축제로 승화를 좀 시켰으면 싶습니다. 이문화님 사전 투표하고 왔네요. 1번 꼭 찍고 집에 돌아오는 길 기분이 좋아요. 저는 68세 먹은 할머니인데 키우는 7살 먹은 손주가 어젯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이문화님 손주 자랑 하시는 거죠? 500원 주세요. 예. 신두렵님, 앵커님 이쯤에서 박영식님 성대모사 합시다. 방금 들으셨잖아요. 제가 늦게 소개한 거죠. 김용남 의원님 성대모사. 김용남 의원이 지난번 했는데. 김용남 의원이 계신데 여기서 계속.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우리 박영식 앵커가 성대모사를 하는 거 보고 예. 그 제가 방송 나가서 하는 걸 다시 봤어요. 너무 비슷해? 너무 느려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5배속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들으니까 내가 말이 이렇게 느린가? 그 절감하겠더라고요, 진짜. 그걸 몰랐다고요? 아니 살짝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느린지는 잘 몰랐어요. 누구보다도 김유정 의원님이 잘하시죠. 맨날 오대영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애통 터지지 않았어요? 한 제가 1분이면 할 얘기를 한 3분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좀 느려도 이렇게 전달력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맨 좋게 처음에 시작할 때 봐주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게 아니고. 답답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출발을 이준석이 아까 그 망한 집을 못 봤는데 준비가 됐나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을 했는지. 민주당에서 신속 대응단에서 만들었네요. 어떤 것들이 있죠. 워낙 많지만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혐의가 나서 억울한 누명이었다고 밝혀진 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짚었던 부분이죠. 그걸 최종 무혐의라고? 근데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었던 거지 혐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가 다른 이유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뒀기 때문에 그거는 혐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어요. 공소시효. 사실을 겸비하게 왜곡하는 거죠. 예. 예. 또 있습니까? 자, 노무현 장학금. 이것도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유정 의원님 그때는 그 뭐 100몇 명인가 장학생들 모아놓고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한테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봐서는 그냥 한 몇 명 혹은 본인 혼자만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 또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또 다른 걸로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바꾸고 이런 게 일상화가 돼 있는, 체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어하는지에 대해서도 DNA가 분명히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에 그 장학생에게 뭔가를 주는 사진을 자기가 또 캡처해서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봐라. 나 받지 않았냐. 내가 직접 노무현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식의 그런 반박인데 여기에서 본질은 당신이 노무현을 과거에 선긋기 하다가 왜 지금 팔아먹고 앉아있느냐라는 그 위선적인 태도. 그거를 비판하는 건데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꼬아서 당신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내가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니까요. 예, 또 있나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한 적 없다. 2011년 12월에. 근데 하버드대 1학년 때 유승민 의원실에서 3개월간 인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윤상현 의원 후배인가요? 맨날 거짓말하고 시간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요행수예요.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가고 내가 빵 치고 난 다음에 이점을 얻으면 그 이후에 거기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타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망언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준석은 거의 거짓말 덩어리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거짓말을 일관했다. 그러면 진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진심은 뭐가 있을까? 저는 그 바닥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좀 세트로 쭉 봅시다. 그 다음에는 뭐 있습니까? 시끄럽게 하는 진짜 미친 X들이 아닌가 싶다. 이건 철거민연합 시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짜증 트윗 정도로 이해해달라. 저렇게 말해놓고 그런 말을 또 이렇게 둘러치고요.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서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거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 1억 6,555만 원 지출했거든요. 그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부분은 이따가 김영남 의원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 미비라고 한다면 규정을 입법하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치자금법 발의도 안 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송영길 대표하고 합의했다. 그래놓고 100분 뒤에는 80% 선별 지급이 당론이다라고 말을 바꾸고. 이 젊은 친구가 말이죠. 저는 공관위에서 최종 결과 보고만 받았고요. 근데 명태균이하고 문자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략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넵. 그러면 이것은 본인 말이 거짓이든지 명태균한테 거짓말로 얘기한 것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대위 복귀 안 한다. 윤석열 만날 생각도 없다.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준석은요. 그때 윤석열을 만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뜻으로 속죄의 뜻으로 탈당하고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젊은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못된 것만 골라서 배웠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김영남 의원님 아까 당 내부에서 한 거 그런 것도 말이 바꾸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막 딴 얘기를 해버리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다른 이슈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순전 그런 식이잖아요. 저거 설명을 좀 드리면 저게 무슨 얘기냐면 예.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2월에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라고 해서 그 개혁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라고 불리던 조홍천 이원욱 의원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소속해 있던 거기하고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딱 5명이 되면서 국회의원 5명하고 4명하고는 정당 보조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제 기억은 없는데 갑자기 한 7, 8억 이상을 더 받게 됐어요. 정당 보조금을. 근데 합당 선언을 하고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그게 깨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정당 보조금을 한 7, 8억을 더 지급 받은 거예요. 나중에 깨지니까 정당 보조금 받으려고 일부러 원포인트로 합당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어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받은 정당 보조금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국고 반납하겠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어디 묶어놓고 계좌에 그냥 담아놓고 안 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먼저 썼어요. 사실은 거짓말한 셈이 됐죠. 근데 그때는 당시 이준석 당대표, 김청일근 사무총장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죠. 나머지는 뭐 둘이 돈 집행한 거를 알 방법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요, 김영남 의원님, 워낙 이준석이 사악하고 간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표현 쓴 것도 뭔가 치밀한 계산 하에서 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산은 당연히 했죠. 계획은 미리 세웠던 거죠. 그래서 그 발언 내용도 준비를 했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한 거잖아요. 권영국 후보의 입에서 그게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뭐 당연히 그 함께 할 수 없는 발언이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사전에 기획을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왜 저걸 기획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가 최고의 그 의문점인데 그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거가 가져오는 파장까지는 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유효한 공격 방법이다. 그래서 권영국 후보를 이용해서 이재명 후보 측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 김문수 후보는 사실 TV 토론을 통해서 별로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효과 있는 공격도 못했고 비슷비슷한 얘기만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자기가 가장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대표 주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그중에 가장 큰 허점이 상식이 부족해요. 상식이. 그런 허점이 있었던 거죠. 알랑방규님, 방구가 아니고요. 치밀한 계산으로 한 건 맞는데 이렇게 역풍이 불 줄은 본인도 몰랐던 듯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김영남 의원님 본인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할까요? 생각한 대로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비난 여론이 워낙 거세니까. 그런데 지금 대응하는 거를 보면 사과 기자회견을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슨 사과를 매일 하냐. 오히려 지금 보면 선거판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주식 관련한 언급을 한다든지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한 언급을 하면 그게 언론 보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몇 배 높은 김문수 후보보다 언론의 노출 빈도는 이준석 후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기자회견 내지는 사과라는 명목으로도
매일매일 언론 잠식도가 매우 높아요. 어찌 됐든 예, 어찌됐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꺾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준석 다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준석은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보수층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보수의 미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자기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TV 토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20, 30대 남성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60대 이상 같은 경우 김문수, 윤석열 지지층인데 이준석 때 안 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갖고 옴으로써 본인이 이후에 보수 지형에서 매우 유력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그다음에 보수층의 합종연행의 중심이 되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오히려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시민 작가 발언을 가지고 물을 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이준석의 사과 아닌 사과를 갖다가 계속 보도를 해줌으로써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오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된다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장사가 되는데 두 가지겠죠. 한쪽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나? 아직 하지 말고 가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산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분노는 제가 볼 땐 안중에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떡을 놓고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와 관련돼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9시에 보자, 몇 시에 보자 이런 식의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다면 이준석의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밖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저울추에 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한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행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윤석열과 이준석이 다를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윤석열도요. 윤석열 정부에서 하도 나쁜 짓거리들을 많이 해서 A라는 짓거리가 논란이 되면 또 다른 더 나쁜 B라는 사안으로 뒤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단일화 거부 선언 첫 번째 이준석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언론을 안 덮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기술자, 공학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한번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비틀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앵커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그 발언이 다 계획되고 했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다 이 기획된 행보 아니냐. 저는요. 그 발언이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함과 동시에 자신이 어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 일람표 이런 것들을 포스팅을 해놓고 기자회견을 했던 이 행보도 다 전 계획됐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흘려주면 언론이 받아 쓰고 자신이 했던 발언에 어떤 면죄부가 되고 이른바 세탁이 된다. 물타기가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장정선님, 준석이는 샤워하기 전에 생각부터 씻어라. 계속 그 얘기합니다만 이자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이렇게 요즘에 뭐 유세하러 돌아다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 너는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렇게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김종희 위원장님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럼 뭐 기라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오늘도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사과했다고 보도를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이 있었네요. 예.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15%를 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를 붙였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아니네요. 오늘도. 핵심은 그거네요. 네, 15% 넘게 도와달라 이 취지였네요. 결국엔. 그래서 선거 비용을 보전하게 해주십시오.네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금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네. 보수층 내부의 합종 연행 과정에서 자기가 지분을 확보할 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과 친한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친윤 같은 경우와 이준표, 그러니까 이준석과 홍준표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분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고민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는 국민 유권자들이 안중에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패널도 엄청 화를 내요. 화를 낼 게 뭐가 있어.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운동하는 건 대선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당권 사전 선거운동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실 겁니다.
이향님, 어제 선거 사무원이 남편 대신 2번 투표하다 걸렸다는 뉴스가 있는데 선관위가 왜 그럴까요? 일부러 부정투표 선동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들은 쉽게 선거 결과 분명히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셨는데, 예,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또 속보 하나 들어온 거 보면 자작극이라는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부정선거 뭐 이런 지금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와가지고 막 찍고 뭐 몇 명인가 찍고 뭐 저 세고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공방을 더 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해. 아이고 참. 국민 여러분, 90년